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다 내주고 끝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0.1% 상승했고요. 나스닥 0.5% 하락합니다. S&P도 0.3% 하락했는데요. 특징은 미국은 상승폭을 내줬지만 다우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끝났고요. 나스닥과 다우는 소폭 밀리면서 끝납니다.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흔들리는 흐름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의 하락 원인은 소매 판매 지표와 관련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전월 대비로 그 증가율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보통은 늘거나 뭐 줄거나 하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 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0.4% 정도 증가를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예상 밖으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전월 소매 판매잖아요. 전월은 12월입니다. 지금 12월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12월 달 거의 모습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좀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연말에 그 소비 대목이 있어요. 미국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연말에는 미국인들이 연중 최대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서 대목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익을 보는 그런 매출을 늘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기간에 소비가 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연말 분위기를 뭐 즐길 여력이 없었나? 라는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비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소매 판매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줄었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연준은 뭐 금리 인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지만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이 흔들리면은 경제가 올리면은 뭐 인플레이션 상관없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분을 세워준 상황일 수 있는데 또 연준위원들은 또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교차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1월 고용 지표 발표됩니다. 이제 소매 판매가 안 이루어졌다면 고용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고용이 약하면 또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케빈 워시 5월달에 임기 시작하잖아요. 6월달부터 그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갖겠죠. 뭐 제롬 파월이 임기 5월까지 임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추가할지는 미지수지만 지표가 계속 나쁘면은 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를 많이 하시는 명분을 갖기 때문에 지표가 나쁜 것이 시장의 뭐 대형 악재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저께 제가 구글이 뭐 100년치에 발행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AI가 붐이 오면서 AI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 뭐 메타 플랫폼, 오라클 막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지금 채권 발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글이 채권 발행에 성공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47조 정도를 발행했다고 하네요. 대형 그 AI가 다시 또 뭐 확실히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있는 기간입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약 8%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도와줬다. 뭐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와 다스닥의 흐름을 보시면요. 다우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돌파 시도를 했었죠. 장중에 0.75% 정도 상승했다가 밀리면서 보합권 약 강보합에 끝나는 상황이었고요. 나스 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었죠. 2%, 2.4% 상승. 그다음 1.2% 상승하고 오늘 0.5% 밀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0.3% 정도 상승했던 흐름인데요. 일단 제가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이제 일정 박스권에 있습니다. 박스권. 일봉으로 보면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뭐 그냥 옆으로 기는 정도, 많이 올라가서 옆으로 기는 정도 보시면 큰 무리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장은 요즘 상당히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이 큰데
5,000포인트 넘기고 난다부터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데 정부가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코스피 5천 위원회인가요? 여당 내에 있는 거기서 뭐 코스닥 3,000포인트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갖고 한동안 이 월봉으로 하면 지난달에 엄청 올랐었어요. 이 코스닥이 27%나 올랐다가 멈췄었고 지금 2월달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현재 마이너스 2.9%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한 조정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투자가들이 종목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레버리지나 곱버스, 뭐 코스닥도 뭐 150에 대한 레버리지 곱버스 매매하시는 분은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종목이 어느 종목이 먼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어떤 거는 못 가고 어떤 거는 멈추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투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게 레버리지 곱버스잖아요. 근데 1월 달에만 그 ETF 교육받은 사람이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쪽 코스닥이라든가 거래소 쪽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관심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 ETF 상품을 엄청나게 만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ETF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정부가 하면 거기 3,000포인트가 되겠냐 안 되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만큼은 고점을 돌파하고 고점 부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아예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날아가 버렸잖아요. 월봉으로 그렇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저기 뭐 재볼 게 없는데 코스닥 월봉을 보면 장대 항봉을 해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했어요. 요 출발자리가요. 요 출발자가 요 저항대를 다 돌파하고 간 거예요. 그래 밀리면서 다시 조정을 준 자리가 어디냐면 요게요. 요 지지대, 요 저항대였던 것이 지지대의 역할하면서 아랫꼬리가 생긴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스닥에 대한 힘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과정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였어요. 보시면 쌍끌이 매수였는데 주가가 별반 의미가 없었어요. 쌍끌이로 끝났는데 또 못 갔다.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이 고점 부분에서의 싸움인데 개파락과 갭상승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높으니까 움직이는 변화도 크고 여기가 또 고점에 대한 부분인가? 아니면 불안감. 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포모 현상이 매수를 더 강화해서 올리거나 고점에서 밀리니까 이거 꼭진가에 대해서 뭐 손절 물량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모습이 개파락을 많이 만들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고 거기에서 외국인도 매도를 일단 멈춰가고 있는 상황이 좀 보이죠. 물론 오늘 또 매도를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매도라도 일단 2, 3일 멈춰 있고 그 사이에 기관은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죠. 특히 외국인들이 현선물 프로그램을 사실은 지난주에 26조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26조.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해드렸었는데 26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 26조가 매도를 하고도 버텼다는 거예요. 시장이요. 누군가 받아줬으니까요. 개미나 기관이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일까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추가로 진행될 거냐? 아니 외국인들이 일단 외국인들의 성향은 일단 매도할 물량이 있으면 매도를 다 하고 다시 사야 되면 다시 사는 이런 스타일이지 매도하다 멈춰 다시 사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도는 다 끝난 거냐라고 한다면 매수로 전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선물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현물은 팔았으면 그만이지만 선물을 매도를 하면 지수에 따라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 선물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매수로 전환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틀 연속 일단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